예,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연휴 동안의 FOMC와 딥시크 이슈, 빅테크 실적 발표 등 여러 이벤트를 반영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연휴 기간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저사양 칩으로 오픈 AI의 챗 GPT를 능가하는 AI 모델을 선보임에 따라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고, 시장 지배력 약화 우려로 엔비디아가 연휴 동안 15% 이상 급락하는 등 미국 빅테크들의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역시 엔비디아의 고사양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9%대 급락했고, 삼성전자가 2%대 하락하는 등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딥시크 등장에 따라 그동안 인프라 투자 비용 제약으로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트럼프 관세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증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PCE 결과를 소화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증시는 하락 전환에 마감했습니다. 12월 헤드라인과 근원 PCE는 각각 전월 대비 0.3% 그리고 0.2% 증가해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장 초반 매수 심리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예정대로 2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상승했고, 유가는 관세 이슈에 장중 급반등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인식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춘절 연휴로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딥시크 충격 여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와의 면담에서 AI 칩 수출 통제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는 제조업 및 고용지표, 주요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다수 예정되어 있어 통화정책을 결정할 변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월 주식 전략 자료입니다. 이은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이은택입니다. 2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로 유지합니다. 버블 장세에서는 단기 급락이 잦은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 긴축 없이는 이런 버블 장세가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 정책과 딥시크 쇼크 이후 주식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지적한 바 있듯이 버블 장세는 밸류에이션 확장을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 선호도 후퇴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관세라든지 긴축이 그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세적 긴축이라는 생각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하락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락장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의 정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타게이트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주목할 만하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정책들 관련해서는 전력과 원전을 주목하고, 마지막으로 우주 국방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소프트 AI를 구성하는 업종입니다. 금리 환율도 장기적으로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일부 보조금이 취소되는 그런 리스크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는 길은 울퉁불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딥시크 쇼크 이유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되돌림을 주도한 종목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살펴보면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력과 원전, 그리고 중국 기술주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역시 모두 소프트 AI 관련 업종이고요. 아울러 이런 딥시크 쇼크는 앞서 말씀드린 단기 충격으로 급락을 만들 수 있는 이슈지만 버블 랠리를 붕괴시킬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주도주로 제시하고 있는 소프트 AI, 즉 소프트웨어, 전력 원전, 로봇 우주 등에 대한 선호도를 유지하고요. 아울러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올해 상반기 중에 특별히 유지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퀀트 자료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 배당주 매매 전략이고요. 김민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배당 기준일 변경이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과거에는 배당을 모르는 상태에서 배당주를 샀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 DPS를 공시한 이후에 배당 기준일을 잡으면서 얼마를 받을지 알게 사자 이런 정책을 이제 2023년에 발표를 했었고 작년 기결산 배당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작년 첫 해에는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고 2023년이고요. 2023년도 결산 배당 때는 100개가 조금 넘는 종목들이 기준일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00개가 넘는 종목들, 시가총액으로는 2배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배당 기준일은 보통 월말, 2월 말과 이제 3월 말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3월 말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 즈음이 배당주 매매 시즌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이고요. 근데 사실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기업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 분기 배당 기준일을 분기 말 이후로 바꿀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혼선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중요한 건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지난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종목들 중에서 DPS를 발표한 이후 실적 발표와 보통 함께 발표를 하는데요. 그 이후 배당 기준일까지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일단은 DPS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 즉 DPS를 발표했을 때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로 끝났었고, 즉 시장의 반응이 좋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DPS가 시장의 예상에 최소 부합한, 즉 컨센서스보다 많거나 또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배당을 지급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이제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반응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에 최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후보를 좀 찾아보면은 일단은 뭐 밸류업에 대한 공시를 통해서 주주하는 의지를 드러냈거나 또는 최근에 배당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증권 같은 경우가 여기 들어가고요. 또 금융 외에도 뭐 여러 종목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주를 매수한 이후에 대응 전략일 텐데요. 뭐 주가는 사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상 봤을 때 배당락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굳이 배당을 받지 않아도 수익률을 굳히는데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괜찮다라는 뜻은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들 수익률이 올라갈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보합이거나 빠져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배당까지 받고 배당락일에 손절을 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슈 브리프 자료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저사양 칩으로 오픈 AI의 챗 GPT를 능가하는 AI 모델을 선보임에 따라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주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딥시크 모델 개발 비용이 78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오픈 AI의 챗 GPT와 비교하면 18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100을 사용한 데 비해서 딥시크는 성능이 30-40% 낮은 저가형 칩 H800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칩 가격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편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가속기를 사용했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시장 흐름의 변화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고성능 HBM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타격 우려감으로 지난주 금요일 9%대 급락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저사양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경우 삼성전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제기되면서 2%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인프라 투자 비용 제약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업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반도체, GPU 등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업체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의 딥시크 출현으로 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모두가 공존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딥시크의 등장이 AI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 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가 사양의 HBM을 활용한 AI 학습 모델 저변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 빠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추론과 오픈소스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고가 사양의 HBM 적용도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반도체와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에게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ESG 브리프이고요.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성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TNFD의 산업별 세부 지침 마련과 함께 국내 배출권 거래제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NFD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TNFD는 TCFD와 더불어 자연자본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보고하자라고 하는 보고 지침을 준비하는 협의체입니다. 이와 같은 TNFD는 최근 4개 산업 부문에 대한 공시 지침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총 13개 산업에 대한 지속가능 보고 공시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502개 기업과 금융기관이 2025년 회계연도까지 TNFD 프레임워크 도입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자연자본 관련 공시가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는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19개 기업을 포함한 26개 기관이 TNFD 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자연자본 공시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이와 같은 공시의 공시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TCFD의 탄소 관련 프레임워크 이후에 확장된 TNFD 프레임워크 도입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 개편 동향입니다. 환경부는 2026년 4차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였고요. 거기에다가 이해관계자를 일부 이해관계자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00%까지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어서 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상당한 제도적 개편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배출권 2월 환경부 같은 경우는 배출권 2월 제한 완화와 함께 상세 크레딧 전환 기간 연장 그리고 그 시장 안정화 조치까지도 강화하는 동향입니다. 그래서 부진한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와 같은 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을 앞둔 제도 개편에 따라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TNFD 탄소 배출권 시장 변화 동향은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에 ESG 관련 투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진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입니다. 즉 기업들의 ESG 경영이 기후변화에서 생물 다양성을 확장되는 한편 탄소 감축 기술 관련 또는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삼성화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권입니다. 1월 31일 날 삼성화재가 삼성그룹 안에서는 처음으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놓고 보면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 목표를 50%로 설정을 했고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5.9%를 2028년까지 5% 수준으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킥스를 중기 목표로 220 이상으로 설정을 했고요. ROE는 11에서 13%를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 기업가치 재고 방안 발표 이후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첫 번째는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에서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득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보험업법상 자회사 기준은 15%입니다. 이번에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현재 지분율이 14.98%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회사 편입 승인은 이제 금융위에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편입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자회사로서 이제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편입되게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지분을 15%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분 매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됐을 경우 경영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기존에는 자사주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하게 됐을 때 30.9%였지만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21.9%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삼성화재가 편입하게 된다면 지분법 주식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연결이익 증가 및 주주환원 규모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환원 킥스 비율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220%로 설정했다라는 점에서 오버캐피탈이 약 5.6조 원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성장과 주주환원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주요 체크 포인트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보유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 발표는 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고 삼성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 역시 삼성생명이 결정할 문제고 주주환원율 50% 달성에 있어서는 우선은 현금 배당 중심, 그리고 주주환원율 50% 달성 시점이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지연된 것은 해외 투자 등 성장 전략 추진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첫 번째로는 보유 자사주 소각 결정은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의미할 수 있고 이는 삼성화재의 주주환원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지분과 자사주로 인해서 낮아진 지분율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역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삼성생명이 현재 지분율을 유지한다면 삼성화재의 보유 자사주 소각이 오보행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불확실성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킥스 비율을 220%로 초과 자본을 축소하겠다라는 의지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은 주주환원율이 50%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국내의 성장, M&A, 주주환원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 비중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합니다. 2024년의 배당 성향을 40% 이하로 가이드했다는 점 역시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보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집중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가 역시 긍정적인 방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불확실성이 구체적 이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주가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다음은 비추로셀 자료입니다. 한재현 연구원입니다. 네, 비추로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추로셀은 산업용 리튬 1차 전지 제조 전문 기업이고요. 주로 스마트 미터기, 방산, 석유가스 산업에 제품을 공급 중입니다. 전방 산업에서의 강한 수요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4년도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보빈 58%, 와운드 2%, 그리고 고온전지 18%, 앰플 열전지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추로셀 2025년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47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9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예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호실적을 예상하는 근거는 지속되는 스마트 미터기 전환 수요, 그리고 앰플 열전지 수요 확대, 미국에서의 석유 가스 시추 수요 증대 등입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환율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앰플 열전지는 중장기적인 수요 확장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군 무기 체계가 현대화되면서 포탄의 기폭 장치의 전원이 탑재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비추로셀의 앰플 열전지 부문은 2021년도 매출액 16억 원에서 23년도 134억 원, 그리고 24년도 3분기 누적 기준 1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수요 확장 추세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방산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향후 더욱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석유 가스 시추 관련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이는 결국 리그 카운트 수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리그 수는 2020년 250개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그리고 2022년 780개까지 회복이 되었고요. 그동안 비추로셀의 고온전지 부문 또한 동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트럼프 1기였던 2018년에서 19년 미국 리그 수가 1000개를 상회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향후 미국 시추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높은 수출 비중에 따른 환율 하락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미국 시추 정책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따른 무기 수요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 차례고요. 메타와 인투이티브 서지컬 자료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한입니다. 메타 플랫폼즈 실적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AI를 활용한 광고 수익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메타의 디지털 광고 매출은 21%대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기록 중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마진 개선세, 특히 전년 동기 대비는 한 19% 정도 영업마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저희는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메타는 저평가 영역에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1년 동안 주가가 한 7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장기 이익 성장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 EPS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현재 주가 멀티플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PEG가 2.4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이제 뭐 수익 부분을 일부 덜어내는 그런 변동성 축소 리밸런싱이 포트폴리오에서 적절해 보인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출은 21%, EPS는 51%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패밀리 앱의 데일리 그 평균 유저 수가 한 33억 명에 달하고 있고 광고 수익이 21% 증가 그리고 가장 수익에 조금 극대화에 도움이 됐던 부분은 전자상거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고 노출수는 6%, 광고당 평균 가격은 14% 증가하면서 이 전자상거래 기능 수익도 극대화가 됐습니다. 릴스는 일간 이제 45억 번 정도 지금 제공유가 되고 있고 새로 출시한 스레드 같은 경우는 MAU 월간 활성 유저 수가 3억 명이 돌파가 됐고요. 하루 100만 명씩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수술용 의료 로봇에서는 미국 시장 점유율의 거의 80%를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실적이나 포인트 정도를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수술 건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비즈니스 모델 부문 구성 자체가 전체 매출의 60% 정도가 수술 건당 한 1,860달러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현금 유입이 가장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새로 출시한 신제품 다빈치 5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다빈치 5 그리고 아이온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프리미엄도 높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PER이 거의 한 71배 정도에 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주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제 ROE가 굉장히 낮고 자본 대비 높은 PBR 수준을 저희가 반영을 하면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부 운용 비중을 축소해서 부분 수익 시전을 해서 운용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출은 25% 증가, EPS는 38%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7.1%포인트 증가하면서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술 건수가 268만 건을 도달을 하면서 이 다빈치를 포함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양한 아이온이라든지 SP와 같은 그런 시스템 매출이 지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신제품 다빈치 5 그리고 아이온과 SP 제품 판매도 지금 현재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